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연구소입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그 폴리우레탄 재활용 관련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 생산.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기계발포입니다. 기계발포. 폼 바이 머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워밍업 단계고 이제 실제로 이제 생산 라인의 설비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이전에 이제 핸드 믹싱 프로세스 이거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서브오디네이트 롤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부수적인 느낌의 이런 발포 프로세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은 기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포밍 플랜트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포밍 머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딩 디바이스, 기본적으로 형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몰딩 디바이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밍 머신은 이제 이 공장의 심장이라고 돼 있어요. 공장의 심장.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한편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들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유사이래로. 그런 개념이죠. 공장을 지을 때 폴리우레탄 발포 라인 공장을 지을 때 발포 성형, 발포가 아니더라도 캐스팅 성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발포기 자체에 최대한 투자비를 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부수적인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투자비 절감을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퀴드 컴포넌트가 이제 원료죠. 원료 로 머티리얼인데 그거를 다루는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프로세스드, 액체 성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요. 이건 이제 탱크 안에서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 발포기라고 하는 이 공장이 심장이라고 하는 곳의 전형적인 모양인데요. 고압이든 저압이든 이제 요 부분이 다르죠. 요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원료 탱크가 있고, 원료 탱크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프로세스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료 탱크에 킵 유지 보관 이런 거 원료가 생산량만큼 재고가 여기 들어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메털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 메터링 메터, 그래서 계량이 돼야 되죠. 정량으로 레이쇼, 정량 비율대로 돼야 되고, 여기 보면 correct 프로포션 이렇게 됐죠. 정확한 비율대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믹싱이 돼야 되죠. 믹스 헤드가 이제 믹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믹싱이 일어나는데 이제 당연히 이 원료 상태가 이 프로세스드 킵 메탈 여기까지가 다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믹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믹스드 소로리 믹스 완전히 잘 믹싱된 액이 디스펜스, 여기 이제 계량이 돼서 토출이 돼야 되는 거죠. 배분, 분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 믹스가 디스펜스 돼야 되는 게, 요게 이제 전형적인 발포기의 이제 역할들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제 초록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이제 좀 차가운 계열은 폴리올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이쪽 계열은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올 이 저장 탱크죠. 일본 같은 경우 이 보면은 이제 여기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A, B, C, D가 있어요. 근데 A 여기가 있고, B 여기가 있고, C 여기가 있고, 여기 D가 여기 있죠. 그래서 A 폴리올 워킹 탱크, 폴리올 믹스, B 폴리 이소시아네이트, 빨간색 이소시아네이트죠. 그다음에 C번이 이제 블로잉 에이전트고요, 발포제. 그다음에 D번이 촉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촉매를 또 나누기도 해요. 촉매를 나눠서 하기도 하고, 경질 건축용 연속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촉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이 탱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스토리지 탱크라고 그러죠. 저장 탱크.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용량이 크게 이제 보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내로 들어오죠. 여기 밖에 옥외 있죠. 옥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스토리지 탱크, 저장 탱크. 그 다음에 2번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은 아지테이터 탱크 그렇게 돼 있는데, 데이 탱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워킹 탱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늘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익숙한 대로 했는데 저는 이제 워킹 탱크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기 이렇게 매더링 범프 여기 돼 있죠. 근데 여기 이 화살표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요 3번이 요렇게 돼 있는 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뭉치 매더링 범프.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세이프티 밸브고 안전 밸브죠. 5번이 필터. 필터는 항상 필터는 여기서 찾으면 돼요. 워킹 탱크 바로 밑에 여기 5번 여기 탱크 밑에 있습니다. 필터. 그 다음에 이거 필터를 이제 스트레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트레이너라고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여기 있죠. 여기 이거는 이제 프레셔 릴리프 밸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워킹 탱크가 항상 압을 넣어야 되죠. 예, 프레셔라이즈드 탱크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 압에 대해서 안전 밸브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를 압을 안 채우고 쓴다. 이 워킹 탱크를 그러면 이제 발포 성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를. 그다음에 7번 이제 스태틱 믹서인데 여기 스태틱 믹서는 뭐냐면 이제 요게 액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믹스헤드에서 리턴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이 부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 발포제가 들어가거든. C번 발포제 블로잉 에이전트. 이 발포제가 인라인 스태틱 믹서 또는 이제 다이나믹 믹서라고 해서 스태틱 믹서가 아니고 다이나믹 믹서로 이제 믹싱이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여기는 이제 마노메터 그랬는데 압력 게이지죠. 압력 게이지. 여기가 이제 발포제가 믹싱돼서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가 8번 전에 완전하게 다 촉매 발포제 이제 폴리올 모두가 다 이제 믹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 투 컴포넌트 상태에서 압력 게이지가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요게 이제 토출압이 되는 거죠. 토출하는 압, 그러니까 충돌압. 그래서 150바 표준 이렇게 되는 거고. 9번은 이제 하이드롤릭 믹싱 헤드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붙이고 하이드롤릭 빼고 그냥 믹싱 헤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10번은 몰드, 이게 토출이 되죠. 몰드. 그 다음에 11번이 스로틀 밸브스라고 돼 있는데 11번 여기죠. 여기 12번은 여기에요. 12번은 논 리턴 밸브. 요런 것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특별히 이 리턴 되는데 어떤 밸브가 달려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있기도 있겠죠. 이제 이런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오브 포밍 플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밍 플랜트라고 되어 있는데 포밍 플랜트가 아니고 포밍 머신이죠. 포밍 머신. 여기만 빼면 머신이 되는 거죠. 여기 이 스토리지 탱크. 스토리지 탱크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붙어 있죠. 장치들이. 근데 스토리지 탱크는 보통 그냥 저장 탱크는 덩그러니 탱크입니다. 덩그러니 탱크. 네, 온도 관리도 안 해요. 여기 워킹 탱크에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스토리 탱크 앞에 전단에 서비스 탱크라고 이제 저는 명명을 하는데 이제 워킹 탱크로 들어가기 전단에 좀 작은 용량의 스토리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온도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호모지니어스 상태로 액을 만들기도 하고 이소시아네이트는 필요 없어요. 이소시아네이트 온도만 잘 맞추면 되니까. 근데 폴리올은 약간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그 상태 전에 여기 이제 촉매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준비하는 탱크를 놓는 개념으로 워킹 탱크는 이제 촉매가 다 들어오고 그 발포제도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인라인으로 이렇게 믹싱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이게 펜탄 매트 이런 개념, 펜탄 발포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믹싱이 잘 안 되는 발포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있어요. 예, 발포가 균질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라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투잡이 이제 그 공정에 발포 라인을 설치할 때 투잡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 그러니까 어떤 설비 회사에 이제 이 작업을 맡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음, 약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이제 많이 차이 나죠.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나이를 논다. 라고 하면 좀 똘똘하게 아는 사람은 그 10억이 어떻게 배분돼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절감을 해야 되고, 이거는 올해 아니고 내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뭐라고 해야죠? 프로젝트를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또는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 모르게 되면 이제 다 돈으로 메꾸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이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폴리 이소시아네이트 컴포넌트가 이 스토리지 탱크에 있고 데이 탱크라고 돼 있죠. 데이 탱크 이걸 데이 탱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를 데이 탱크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지테이터 탱크라고 써 있죠. 네, 아지테이터 탱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 컴포넌트 시스템이냐, 쓰리 컴포넌트 시스템이냐. 요거는 몇 컴포넌트 시스템이에요? 요 개념으로 보면 이 스토리 탱크 안쪽에 실내에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개념이죠. 이 라인에 발포기라고 하는 라인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 컴포넌트 시스템이 되죠. 4 컴포넌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투 컴포넌트죠. 이소 폴리올이 섞이는 거고 이제 그 전에 이 그 메터링이 돼서 들어와서 믹싱이 되는 단계. 그게 이제 3 컴포넌트, 4 컴포넌트, 5 컴포넌트 이렇게 총매를 두 개를 나누면 이제 5 컴포넌트가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봤던 라인의 일반적인 경질 연속 라인은 5 컴포넌트예요. 이소하고 폴리올, 발포제, 총매 1, 2 이런 식으로 5 컴포넌트. 여기 좀 더 나누면은 이제 정포제, 뭐 블로잉 에이전트, 플레임 리타전트 이거까지 나누면 이소폴리올, 총매 1, 2, 그 다음에 블로잉 에이전트, 아니 정포제는 보통 나눠 놓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플레임 리타전트 이렇게 이제 7 컴포넌트가 되네요. 7 컴포넌트. 이제 이렇게 이 메인 컴포넌트에 이제 다 때려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발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산해서 밀도 제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발포제만 빼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이제 시스템에서 뭐라 그래요? NF라고 그러죠. NF 시스템.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믹싱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믹싱이 잘 되게 만들어 놔서 프리 믹싱 스테이션.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거 발포제랑 이거를 여기 하나 탱크를 놓고 여기다 다 믹싱을 해가지고 다 여기서 이제 풀 컴포넌트로 워킹 탱크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전에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로 그게 리스크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비를 여기에 메터링 펌프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다가 돈을 들이는 거랑 스태틱 믹서 이런 게 해놔가지고 그냥 이걸 여기에 서비스 탱크를 하나 달아서 조금 이제 이걸 개량을 해서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그 프리믹싱을 하는 거랑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없이 자동화 느낌이 강하고 그거는 약간 세미 자동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좀 싼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는 프리믹스 탱크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요. 왜냐하면 이게 더 훨씬 발포가 안정적으로 잘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도 제어와 균질학 이제 이게 항상 따라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발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보면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탱크에서 워킹 탱크든 데이 탱크든 서비스 탱크든 스토리지 탱크든 탱크라고 하는 개념인 요거거든요. 결국은 호모제나이즈. 그러니까 이 균질화예요. 균일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스토리지 탱크에서 서비스로 넘어올 때 넘어오기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데이 탱크나 워킹 탱크로 넘어갈 때 넘어오기 전과 후가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킹 탱크에서 믹스 헤드로 갈 때 넘어가는 게 동일해야 돼요. 이제 요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 헤드에서 액을 받았을 때하고 워킹 탱크에서 액을 받았을 때 이게 비중이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다르다, 성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주면 온도만이 전부가 아니다. 항상 어떤 교재든 이 자료를 보면 템퍼레처 컨트롤 되고요. 그
다음에 호모제나이즈가 꼭 달아붙어요. 엔드로 이렇게 오어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온도가 유지 관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균질화돼야 된다. 그래서 디스펜싱 유니트 이제 이건 토출이죠. 토출 쪽으로 이제 컴포넌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믹싱 비율로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믹싱 헤드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리액션 믹스가 되고 이제 토출돼서 나오는 거 그거가 이제 리액션 믹스 반응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장 용기에서 주간 탱크로 옮겨집니다라고 하는 요 이제 문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놨어요. 왜냐면 제가 탱크에서 탱크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균질해야 된다. 호모제나이즈도 돼야 된다라고 해서 온도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냐? 요거를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읽어보면 여기가 이제 워킹 탱크 전단이라고 보거나 또는 워킹 탱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7번 요렇게 가서 리턴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액의 균질화를 위해서 뭔가 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 디스버전 탱크, 가스 분산 탱크가 있는 거예요. 1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ensity measuring device 이게 뭐예요? 2번. 지금 이 장치는 목적이 뭐냐면요. 목적이 이 밀도 원료의 액의 비중 밀도 같은 말이에요. 액이면 비중 밀도를 측정을 해서 균질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탱크 안에 있는 거를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 있는데 읽어보면 딱 그거예요. 액의 비중을 균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이제 요렇게 가서 7번은 되돌아오는데 이게 갔다가 되돌아올 때 이 두 가지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요만한 장치를 하나 다루는 거죠. 이 컴퓨터도 달려 있네요. 여기 딱 보니까 옛날 자료네요. 여기 인터넷에 가보면 여기입니다. 이 자리예요. 쌉테크 중국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 그 폴리우레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료가. 근데 이제 일일이 다 제가 검증해 보진 않았지만 좀 그럴싸하게 잘 꾸며놨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폴리우레탄 교과서 이전 자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뉴클레이션이라든지 가스 로딩 장치라든지 이건 이제 전형적인 가스 로딩 장치인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비중을 density measuring device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검토가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 장치를 써가지고요. 실제로 이 장치를 써서 균질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발포되고 점심 때 발포되고 할 때 이 발포된 그 품질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잡았어요. 이게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균질의 호모지니어스한 액이 나온다. 호모제나이즈드. 요거가 이 밀도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온도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원료의 밀도입니다. 밀도. 네. 그거 개념 아니에요. 그 밀도, 그러니까 비중 재는데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기포들을 다 날려보내고 뭐 이렇게 안정화시켜서 재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측정용 데이터고요. 실제 생산 라인에서 그냥 밸브에서 쭉 받아가지고 그 비중을 재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발포기에 입력값으로 비중이 들어가잖아요. 원료의 비중이. 그거는 어떤 값이어야 돼요? 네, 안정화된 상태에서 비중값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레셔라이즈드예요. 압을 받아서 꽉꽉 눌러져 있는 상태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스토리지 상태에서의 비중이랑 그 원료가 파이프 내 호스 내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이동하는 상태의 비중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좀 더 볼게요. 이제 저압 발포기하고 고압 발포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발포기를 크게 구분을 하죠. 가장 큰 차이는 저압 발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닝 공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고압 발포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압 발포기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발포압이죠. 이게 이제 믹스 헤드에서 액이 만나는 발포압이 3에서 40바 매우 낮죠. 이 고압 발포기는 150에서 300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옛날 자료라서 그래요. 요새는 120바 정도까지도 낮아지기도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이 발포비가 성능이 좋아져서 120W까지 낮아졌냐? 그런 측면도 있기도 있지만 이제 그 처방에서 이 컴패터빌리티 상용성들을 많이 보완한 원료 개발이 이루어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쪽에서 뭔가 이 그 액을 호모제나이즈드하게 해주는 요인도 있어요. 근데 앞뒤 쭉 자르고 옛날처럼 발포기한 덩그러니 나가지고 쓰겠다 하면서 120바로 놓겠다. 그거는 이제 바보짓인 거죠. 150바로 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탱크 운영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 탱크가 있고 그거를 거기에 전날 로우 머테리얼 집어넣어서 충분히 믹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호모제나이즈도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그 액을 워킹 탱크로 넘겨서 쓰겠다. 이런 상태면은 120바 정도 쏴도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150바 이상이어야 되죠.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력으로 충돌해서 믹싱하니까 이거는 인핀지먼트 믹싱이라고 하는 거고, 저압은 이거는 아지테이터 믹싱이죠. 아지테이팅, 여기 아지테이터 믹싱이라고 돼 있어요. 아지테이터 믹싱 챔버. 또 볼트체로 해야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카이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이 그 높은 운동 에너지로 믹싱을 하는 게 믹싱은 더 잘 되는 거죠. 에너지를 인풋을 많이 시켜야 아웃풋이 좋은 믹싱 혼합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압 발포기 부분까지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저압 발포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충돌압이 낮아요. 대신에 믹싱 방법이 아지테이트 믹싱이에요. 그래서 이 정량을 할 때 이렇게 생각보다도 이렇게 정밀하게 정량 안 해도 돼요. 기어 펌프로 해도 돼요. 근데 고압은 이제 메터링 펌프가 액시얼 피스톤 펌프라고 해서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어 펌프로 액을 뒤에서 정량으로 밀어주고 그거를 이제 타이밍으로 몇 초 쏜다라고 할 때 뭐 5초면 초당 얼마 토출량이 조절이 돼서 이렇게 푸어링 타임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토출량 기준이고요. 이제 제가 저압 발포기든 고압 발포기든 이제 이 발포기 그레이드 얘기를 이제 이전에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투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포기를 어떻게 놓을 거냐라고 하는데, 저압 발포기와 고압 발포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놓는 개념은 아니에요. 저압 발포기에 맞는 원료가 있고요. 뭐 맞는 제품이 있고요. 고압 발포기에 맞는 원료가 있고 맞는 제품이 있어요. 또는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는데 단지 공정에서 인력 배치라든지 클리닝 공정, 그러니까 믹스 헤드를 클리닝할 때 용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투자비를 충분히 주고 고압 발포를 쓸 거냐, 투자비를 좀 아껴서 인력으로 대체할 거냐, 이런 측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레이드 개념으로 보면은 토출량이라는 거예요. 토출량, 초당 토출량이 크면 클수록 발포기는 비싸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발포기 카탈로그인데요. 네, 보면 어느 회사 건지 알 수 있죠. 보면은 고압 발포기 카탈로그예요. 딱 보면 고압 발포기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트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요게 지금 발포기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레인지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 그다음에 세크 초당 토출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니트가 초당 토출량에 의해서 이렇게 그레이드가 작은 발포기, 큰 발포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더 이제 작은 게 이제 정밀도 아닌 느낌으로 그냥 용량이 작은 상태다 그러면 싸게 되는 거고, 여기 비싸지는 거죠. 커지면 기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저스팅 레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초당 토출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압 발포기든 고압 발포기든 내가 발포기를 산다라고 하면은 항상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압을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투잡이라든지 이 원료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공정의 배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압 발포기가 유리해. 그러면 저압 발포기라고 결정이 됐으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무조건 초당 토출량이라고요. 초당 토출량이 얼마냐. 그래서 기계의 사이즈를 그레이드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로 치면은 내가 이 중형차를 탈 거냐, 대형차를 탈 거냐, 소형차를 탈 거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그게 이제 그레이드 차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초당 토출량이 맞지 않으면
올료라든지 뭘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거는 성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믹스 헤드도 그렇고 펌프도 그렇고 전체적인 배관이라든지 이런 운전 자체에서 모든 면에서 초당 토출량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런 내용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압 발포기 같은 경우는 딱 차이가 나는 게 이 클리닝이죠. 클리닝 어떤 거예요? 어, 이 보면 이 수성 플러싱 에이전트로 이거 이제 이게 예전에 MC를 썼고 요새 아세톤 쓰고 MC가 이제 발암 성물질이니까 그래서 용제로 먼저 믹스 헤드에 있는 리메이닝 리액션 믹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 혼합 물질들을 이제 씻어내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따가 저기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압 발포기는 저압으로 운전되고 믹스 헤드가 아지테이터 믹싱이기 때문에 토출이 끝나면 거기를 용제로 클리닝 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설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모터가. 그러니까 이 발포기를 볼 때 저압인지 고압인지 구별하는 딱 하나 방법, 명백한 방법, 절대로 틀리지 않은 방법은 이거예요. 믹스 헤드에 모터가 달려 있느냐. 요거죠. 잘 보면은 감속기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터에 감속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이제 홀롤 탱크, 이소 탱크 해가지고 메테린 기어 펌프죠. 메테린 펌프. 그다음에 요 탱크 밑에는 항상 필터가 있다고 그랬죠. 탱크 밑에는 항상 필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워킹 탱크나 데이 탱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전기 시그널로 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도 있고 해서 이제 컨트롤 패널이 항상 딸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장치 구성이에요. 장치 저압 발포기 이제 검색하면 저압 발포기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이 뜨는데 이제 그 기계 모양이 다이아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재 있는 내용 끝났고 이제부터 제가 이 영상 가져온 거 2개 정도 보실 건데요. 요거랑 요거입니다. 요거 보고 설명드리고 일단 그 인터넷에서 폴리우레탄 저압 발포기 하면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뜨죠. 저압 발포기가. 그래서 특별히 뭐 그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한 영상도 많이 뜨죠. 발포기 관련해서 강의 많이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저압 발포기 정보들이 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저압 발포기를 검색해서 몇 개를 보다가 좀 쓸만한 거 요거하고 요걸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운용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토출을 하고요. 이제 이 몰드 하나에 4개가 있어요. 제품이 4개를 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쏘고 나면 질질질 계속 나오죠. 이건 이제 믹스 헤드에 계속해서 액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쏘면 더 못 쏘고 클리닝을 해야 돼요. 고압 발포기는 클리닝이라는 걸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 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요 쓰레기통, 이 쓰레기통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게 설제 발포가 안 되는 거죠. 발포 작업이.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항상 믹스헤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모터하고 이 체인이 있죠. 체인, 감속기. 그래서 믹스헤드에 모터가 달려 있는 거는 무조건 저압 발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작업이 클리닝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그러니까 다 쏘고 돌아와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일단 에어로 세게 남은 액을 불고 그 다음에 솔벤트 아세톤이나 MC로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게 에어로 말려서 요 속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는데 이 속에 좀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끼어 있어요. 완벽하게 클리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을 마치면 그날 작업을 마치면 이제 요거를 분해를 해서 솔벤트 속에 담궈 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 클리닝 하고 이걸 조인하고 이렇게 하는 귀찮은 작업이 있습니다. 자, 클리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작업자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건조할 때 이제 이게 그 공기 중에 날아다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유솔벤트가. 근데 이제 MC는 발암성이라고 그랬고 이제 아세톤 같은 경우는 약간 위에 안 좋아요. 위에 안 좋고 어쨌든 이 솔벤트들이 사람 몸에 좋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환경 설정에 강제배기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사람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깨끗하진 않죠. 일단 고압발 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제 액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압발 포기를 써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여기다 뭐 어떤 장치라든지 뭔가를 부착을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팁이죠. 팁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거고. 이 정도 이 영상 보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영상인데, 믹스 헤드가 느낌상으로는 고압 발포기 헤드처럼 보이는데 이 위쪽이 안 보이니까 이게 고압인지 저압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액을 보고 추정을 하건데 이렇게 기포가 많이 나온다. 이게 액에서 기포가 많이 나온다.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저압 발포기는 라미나 플로우 형성이 안 돼요. 이 충돌 믹싱이 아니라 아지테이터 믹싱이기 때문에 터뷸런트가 무조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의 투출이 액의 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쏠 때는 에어를 넣어야 돼요. 에어를 넣어서 밀어야 돼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액량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액량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압이 낮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믹싱 여기서 믹싱 아지테이터가 회전하면서 믹싱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압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걸리는 압도 있어요. 근데 압이 고압 같은 경우는 압이 세니까 계속 밀고 나오는데 저압은 압이 약하니까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같은 걸 이제 넣어서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는데 그러다 보면 기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잔보이드나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이는 그런 제품 성형 불량이 있다. 그러면은 저압 발포기를 선택하면 안 되죠. 저압 발포기는 이 에어 기포 요거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설비입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강의는 뭐 이런 내용으로 했고요. 기계발포의 저압 발포기, 다음에는 고압 발포기 하게 되겠죠. 이런 기타 얘기들도 조금 했고요.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